안녕하세요. 알고 싶어요 아나운서 우혜진입니다. 네,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은요, 새해 다짐을 하게 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 다짐, 또 어떤 목표를 세우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알고 싶어요는 2014년 더욱더 참신하고 또 재미있는 내용 가득가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도 알고 싶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의 발달에서 신체 발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소통인데요. 이는 사회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 의사소통 지도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연세대학교 언어병리학과 겸임교수이시자 윤언어교육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윤혜련 원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살아가면서 있어서 가장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인 것 같은데요. 이 의사소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어떠한 것들을 의사소통이라고 부르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의사소통은 우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표정, 몸짓, 말 이런 거로 요구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을 나누려는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일어납니다. 의사소통은 영아기부터 시작되는데요. 단순히 언어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죠. 배가 고프다거나 피곤하다거나 기분이 좋아서 싫어서 이런 모든 이유를 가지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운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또 웃는다거나 좋은 표정을 짓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몸을 움직이고 물론 거기에 말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아기 시기에 배가 고파서 우는 것도 의사소통 표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직 영아가 아기가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울면 엄마가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초보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자녀의 의사소통 발달이 느린 건지 빠른 건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면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의사소통 발달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지금 표를 보면서 우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유아기의 의사소통 단계는 전의도기, 의사소통기, 한낱말기, 낱말조합기 등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의도기는 4개월에서 7개월 정도까지로 보며 느끼는 대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로 반응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사소통하지는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기에 일반적인 이해 능력은 엄마가 이야기하면 눈을 마주치고 웃어 보이는 정도고요. 간단한 소리와 행동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인 의사소통기는요. 8개월에서 대략 14개월 정도까지로 보는데요. 아직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가끔은 돌 정도가 되었을 때 한두 낱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요. 네. 그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돌이 지나서 빠른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돌 때 엄마, 아빠 한 낱말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점점 그 낱말의 크기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시기를 얘기를 한 낱말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언어적 관심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이 시기에는 간단한 질문에 아니 이런 간단한 대답을 할 수 있고요. 점차 25개부터 50개 아동에 따라서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18개월에 이르기까지 50개 정도의 낱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와. 봅니다. 네. 예. 어린 아이지만 굉장히 많은 낱말을 사용해서 조업할 수 있는 능력을 빠르게 습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18개월 정도가 되게 되면 한 50낱말 정도를 아동들이 말을 할 수 있을 시기에는 그 두 낱말을 붙여서 간단한 문장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낱말 조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4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니까 의사소통 발달 단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의사소통 발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내 자녀가 일반적인 의사소통 발달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또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어머니들께서 쉽게 평가를 해보실 수 있도록 한 4가지 정도의 평가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4가지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두 번째는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 어떤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소통을 언제, 어떤 이유로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해 능력은 어떤가의 그 4가지의 관점에서 아동들의 의사소통 발달 수준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먼저 한 단계가 나왔는데 자기 중심적 단계가 나왔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표를 보시면서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종이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중심적 단계라고 한다면 아까 일반적인 그 발달 단계를 설명드릴 때 전 의도기에 해당하는 아동 수준인데요. 4개월에서 7개월 영아 비슷하다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이때의 행동의 그 특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아동하고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의도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 아이가 놀고는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놀고 있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소리를 내서 자기를 막 진정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또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울거나 소리쳐서 저항하거나 이때는 이해하는 낱말도 거의 없거나 이런 그 행동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제일 첫 단계의 자기중심적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걸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럼 두 번째 단계도 바로 표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단계는 의도적인 행동 이해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짧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반향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는 것이 아니라 늘 떠오르는 생각으로 들었던 말을 짧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낱말이 몇 개 있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손을 잡거나 끌어서 의사소통을 하고, 가끔은 익숙한 지시에 따를 수가 있고 익숙한 일상 행동을 단계별로 가끔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아직 뭐 4단계 중에서 지금 2단계를 먼저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네. 단계도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요, 초기 의사소통 단계다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단계에는 아동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상당히 많게 되죠. 익숙한 사람하고 익숙한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엄마하고 같이 뭐 까꿍놀이를 하는 거를 굉장히 길게 더 할 수 있다거나, 또 동작이나 소리나 낱말을 사용해서 간지름 뭐 이런 그 몸놀이를 하자고 조르기도 하고요. 또 그 엄마 말을 반복해서 낱말이나 아주 간단한 문장을 조금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안녕, 빠이빠이 이런 말도 하고요. 간단한 것에서 응, 아니, 이건 뭐야?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바로 전에 일반적인 단계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각 단계에 맞는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한 목록 한 목록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발달을 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반적인 아동에서 18개월 이상이라고 네네, 말씀해 그렇죠. 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한 그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자기가 잘 알아듣지 못했을 때는 그걸 바꿔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능력들도 생깁니다. 네, 우리 아이의 의사소통 수준을 평가해 봤다면 부족한 부분을 부모님께서 채워주실 차례인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를 지도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행동 지침이 있을까요?
아예 행동 지침이라기보다는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자 행동은 아동의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신중하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아까 평가 단계를 보셨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1단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도와주게 되면 아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도와주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이 상호작용하려고 하지 않거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아이가 하고 있는 일에 적절하게 끼어들어야 합니다. 네, 요즘 아이들 TV 참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TV 보면서 집중하고 있을 때 옆에 가서 뭐 보고 있어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아이하고 어떤 방법으로건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속도를 늦추고 아동이 상황을 파악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에게 어떤 질문이나 지시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아동이 대화를 시작할 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리드를 따르면서 잘 반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을 많이 해 주셔야 하는데요. 칭찬할 때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동이 칭찬받은 일을 정확하게 서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동이 우유를 다 마셨을 때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우유 다 먹었네, 우유 없네 이렇게 말을 해 주시면 행동하고 거기에 단어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아동이 어떤 소통하고자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동이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아동과 엄마가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차를 보고 아동이 차 이렇게 말을 하면 네. 그래 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어머니께서는 차 잘 말했어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거보다는 차 그래 차 타고 가자 이렇게 해서 아동이 한 이야기를 확장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네.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단어를 조금씩 확장시켜서 자녀의 의사소통 방법도 확장시켜 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와 늘 상호작용을 하고 또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서술하여 칭찬하기 이런 내용을 배워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의 의사소통 지도하기 첫 번째 시간으로 아이의 의사소통 발달 단계를 평가해보고 또 아이를 지도하기 전 양육자가 꼭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특별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가정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윤혜련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처음으로 전해드린 알고 싶어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건강이 우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